전화 한 통.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. 보고 싶으면 전화하면 됩니다. 엄마 나야. 응, 밥은 먹었어? 이런 대화. 하지만 어떤 엄마에게는 딸 목소리 한 번 듣는 것이 목숨을 건 일입니다. 오늘은 박순희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2년 만에 딸 민지의 목소리를 들은 날,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김포 의류 부자재 공장 사장 김철수입니다. 2026년 1월, 새해가 밝았습니다. 박순희 씨가 한국에 온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. 어느 날 퇴근 후, 순희 씨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. 가방을 내려놓고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. 저축 통장이었습니다. 잔액을 확인했습니다. 3천만 원. 2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. 순희 씨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. 민지야, 엄마 3천만 원 모았어. 올해 5천만 원 만들면 엄마가 데리러 갈게. 조금만 기다려. 방이 조용했습니다. 대답이 없었습니다. 당연했습니다. 민지는 여기 없었습니다. 북한에 있었습니다. 순희 씨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. 그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데리러 가기 전에 목소리라도 한 번 들을 수 있을까? 2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생각이었습니다. 무서웠기 때문입니다. 연락하다 걸리면 민지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올해가 데려오는 해라면 목소리 한 번쯤은. 순희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. 다음 날 출근. 순희 씨는 공장에서 선배 탈북자 동료 이정숙 씨를 찾았습니다. 정숙 씨는 탈북한 지 5년 된 순희 씨의 유일한 탈북자 동료였습니다. 점심시간. 구석 자리에 둘이 앉았습니다.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. 정숙 언니? 응. 혹시 북한에 연락하는 방법 알아요? 정숙 씨가 순희 씨를 바라봤습니다. 왜? 민지 목소리 한 번만 들을 수 있으면 해서요. 정숙 씨가 주변을 살폈습니다. 목소리를 낮췄습니다. 위험한 거 알지? 알아요. 잘못하면 민지가 다칠 수도 있어. 알아요. 그래도 순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. 2년 동안 목소리를 못 들었어요. 올해 데리러 갈 건데 그 전에 한 번만. 정숙 씨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. 브로커가 한 명 있어. 믿을 만한 사람이야. 중국 휴대폰으로 연결해줘. 북중 국경 근처에서 중국 통신망 잡히는 데서 통화하는 거야. 얼마예요? 한 번에 30만 원.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통화 시간은 길어야 2분이야. 도청 위험 때문에. 직접적인 말은 절대 하면 안 돼. 엄마라는 말도 하면 안 되고, 이름도 부르면 안 돼. 다 은어로 해야 해. 은어요? 예를 들면, 꽃이 잘 있냐는 건 내가 잘 있냐는 거고, 봄에 만나자는 건 곧 데리러 간다는 거야. 브로커가 미리 알려줄 거야. 순희 씨는 떨렸습니다. 무서웠습니다. 하지만 하기로 했습니다. 언니 연락처 알려줘요. 일주일 후 브로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. 내일 밤 11시
준비하세요. 통화 전날 밤. 춘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민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했습니다. 민지야, 잘 있었어? 밥은 먹고 있어? 엄마 보고 싶었어? 올해 엄마가 데리러 갈게. 하지만 이 말들을 직접 할 수 없었습니다. 은어로 바꿔야 했습니다.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종이에 적었습니다. 꽃이 잘 있냐, 내가 잘 있냐. 씨앗이 잘 자라고 있냐, 밥 잘 먹고 있냐. 봄에 만나자, 올해 데리러 간다. 곧 봄이야, 조금만 기다려. 춘희 씨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. 2026년 1월 밤 10시 50분. 춘희 씨는 원룸에 앉았습니다. 휴대폰을 들었습니다. 손이 떨렸습니다. 브로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. 지금 연결합니다. 잠시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. 춘희 씨가 받았습니다. 브로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연결됩니다. 2분 안에 끝내세요. 직접적인 말 절대 안 됩니다. 삐 소리가 났습니다. 신호음이 갔습니다. 뚜뚜뚜. 춘희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. 뚜뚜. 안 받으면 어떡하지? 뚜. 여보세요? 춘희 씨의 심장이 멈췄습니다. 민지 목소리였습니다. 2년 만에 듣는 목소리. 조금 더 커졌습니다. 조금 더 어른스러워졌습니다. 하지만 분명히 민지였습니다. 춘희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여보세요? 민지가 다시 말했습니다. 춘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.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. 꽃이 잘 있냐?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. 민지가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. 네, 잘 있어요.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춘희 씨도 떨렸습니다. 씨앗이 잘 자라고 있냐? 네, 잘 자라고 있어요. 춥지 않냐? 조금요. 춘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.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.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. 곧 봄이야. 민지가 조용해졌습니다.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진짜요? 춘희 씨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. 응, 곧 봄이야. 기다릴게요. 딸까. 전화가 끊겼습니다. 2분이었습니다. 단 2분. 춘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.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. 한참을 울었습니다. 얼마나 지났을까요? 춘희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. 일어났습니다.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. 3천만 원. 민지야, 엄마 들었어. 내 목소리 들었어. 건강하구나. 잘 기다리고 있구나. 엄마가 올해 꼭 간다. 5천만 원 만들면 엄마가 데리러 간다. 조금만 기다려. 봄에 만나자. 춘희 씨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, 춘희 씨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.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. 일을 시작했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. 동료 정숙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. 어땠어? 춘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목소리 들었어요. 정숙 씨가 춘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. 잘 됐다. 춘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리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. 민지를 위해, 봄을 위해. 여러분, 2026년
박순희 씨는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. 저축통장 잔액 3천만 원, 목표 5천만 원. 올해 안에 민지를 데려오기 위해 전화 한 통.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, 누군가에게는 2년을 기다린 기적입니다. 곧 봄이야. 순희 씨의 그 봄이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